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제 아들과 관련된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디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고 고민 끝에 두 분의 힘을 빌려 글을 쓰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 가정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 되어 엄마와 제게 괴롭히곤 했죠.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개받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없었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몇 번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도 잘 살았고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며 결혼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싫어 하루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죠. 덜컥 만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는 제게 안 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이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더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그 사람 집에 돈도 많고 무엇보다 날 많이 사랑하고 아껴줬단 엄마처럼 아버지한테 맞고 살고 싶지 않아.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니까 라고 하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이 없어도 소개로 결혼하고 살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아버지가 싫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쟤를 많이 사랑해주는 이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2개월 만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누리며 아들도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은 남편은 매우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했던가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아버지처럼 폭력적으로 변하여 손짓을 하였고 한 아이는 아들에게도 손을 휘두르며 씁니다. 나중에는 재수 없는 저를 만나 자신이 이렇게 된 거라며 보란듯이 불륜녀를 데려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서 미안한 거지. 집에 들였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 이제 너란 용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라며 말하며 인생에 대한 원망을 제게 쏟아보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도 여자로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전 그런 못난 남편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로 소중한 우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서 버티고 또 버텼어요. 결혼 전에 엄마에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었는데 결국 저도 엄마와 같은 길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기 싫을 텐데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길을 걸으신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나 전 엄마처럼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결국 이혼을 합의해 주었고 저를 닮아 꼴보기 싫다는 아들과 같이 그 집에서 쫓겨나 오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과 둘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참 막막해. 준 여자 하나가 자식을 키우는 게 쉽나요? 그렇지만 저만 보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키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방황도 하였지만 저는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게 하여 미안했고 돈이 무엇인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뿐 아니라 엄마의 빈자리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하듯 아들이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모두 다 제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 그리고 과묵한 성격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 그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글로 창우 씨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창 씨는 그런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며 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창우 씨가 정사를 듣고 안쓰러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주책맞게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그런 아들을 보듬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전 얼굴만큼이나 고운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 아들을 불러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죠. 사실 아들이 어릴 때 이혼한 터라 아들은 왜 제가 남편과 이혼한 것인지 대략만 알고 있었고 좋은 일도 은빛자리의 별, 빛나는 용감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내 아들, 내가 어떤 때라도 내게는 언제나 아이일 것 같지만 너는 이미 성인이며 결혼을 하게 되었다. 가슴 아리게 생각하면서도 기쁘기도 하다. 나는 너의 성장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들야, 너는 여전히 나의 아이이니까 어떻든 너를 걱정하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 내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너를 존중하고 너희는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이혼하여 너를 키웠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란다. 단지 행복하게 살고 웃음과 평화를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다행스러워 내가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너희를 말한다. 보고 싶으니 조심하고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 엄마, 난 절대 아버지처럼 그러고 안 살 거야. 행복하게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제 당부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인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며 호언장담하듯 제게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며 아들과 며느리인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없는 살림의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동안 따로 모아놓은 돈을 아들에게 건네며 신혼집에 보태 주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가까운 거리에 쉬는 집을 얻었고 며느리와 자주 왕래하며 저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가 제게 얼마나 살갑게 불며 챙겨주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당시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다며 엄마의 정이 그리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처럼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 듯 했어요. 저도 마치 내 딸이 생긴 듯 가슴으로 며느리를 품으며 제 딸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행복은 자연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집에 찾아오는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밝게 웃던 아이의 웃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말수도 줄었죠. 예쁜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하고 밥도 잘 안 먹는 듯해서 살이 빠지며 얼굴색도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어서 며느리에게 아이, 얼굴에 무슨 상처가 있니? 몸에 무슨 일이니? 제대로 밥도 안 챙기고 얼굴색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며 걱정을 했더니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어머니.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번에 집안 정리하다가 선반이 잘못돼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좀 다쳤어요. 약 바르면 금방 나아요. 또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살이 자꾸 빠지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걱정하며 일도 바쁘고 힘들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여 반찬도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종종 얼굴과 몸에 상처와 멍이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앉혀놓고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멍이며 상처를 달고 다니는지 걱정되어 물어봤습니다. 제 물음에 며느리는 당하는 듯하더니 자큐됐건 걱정 끼치게 여겨드려 죄송해요. 저번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을 밤이라서 그런지 잘 안 보여서 발을 헛디뎌 있는데 하필 계단에서 띠대껴서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경일 말고 창고 정리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 다 하고 오면 저도 모르게 멍도 들어있고 상처도 있더라고요. 각종 맛의 어머니 금방 나아요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되려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 정말 어머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위지하는 거 아시죠? 하며 하늘에서 저희 엄마가 제게 어머니를 선물로 보내주셨나요 봐요. 라고 옅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일이 힘들고 그렇다 한들 어떨 때는 아들 관계 집에 올 때조차도 며느리는 웃지 않고 멍하니 있기도 했고요. 전 그런 며느리가 계속 신경 쓰이고 걱정되어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요즘 삼아기 힘든 거 알고 있지? 얼굴 미더 안쪽 구몸도 말라가고 걱정이다. 저러니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아닌지 걱정되고 이리저렇게 힘들어 사람이 변해가는데 9일 계속 다녀야 하는 거란 이야기하고는 아지하자 아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누워서 TV를 보며 일보다 힘들지 안 힘든 일이 어디 서울에 그리고 힘들다고 일 그만두면 엄마들 혼자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엄마 둘이 버는 게 훨씬 낫지. 아기도 천천히 가지기로 했어. 돈 좀 더 모으고 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아들을 더욱 멈추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상황을 더 신경 쓰고 지쳐 보이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나 그 노력이 며느리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했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후 휴식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해보며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만둔 며느리를 칭찬하면 달 됐어요. 그만두고 좀 쉬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제 집과 가까워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이제는 잘 오지도 않고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며느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6가지를 챙겨서 며느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나오지 않더군요. 일도 없고 집에도 잘 안 나가서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왜 문을 열어주나 하는 생각에 걱정되어 비밀번호를 지고 들어갔어요. 집 문을 여니 온통 깜깜한 것이 불이 다 꺼져 있더군요. 며느리 다 잠시 어디 볼일 보러 간 건가 싶어 반차를 냉장고에 넣어 정리하고 온 김에 집안 청소나 좀 해줄 경부를 껴 정리를 하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불을 켜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안방 창밖을 보고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픈 건가 싶어 몸 상태를 확인해봤지만 열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더 말을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퇴근하고 집에 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으니 이만 집에 가세요. 오늘 너무 피곤하겠다.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지? 라고 말하며 그 이러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이면 이번 기회에 아들을 만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알겠어요. 너 좋아하는 반찬도 가져왔으니까 밥 꼭 챙겨 먹고 어떤 곳이 아프면 약도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청소도 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위한 다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10를 건네며 그럼 나가봐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거두는 표정과 짐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힘들고 피곤했던데 계속해도 정말로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만약 그때 며느리를 위한 도움이라고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곁에서 지내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며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뒤로도 걱정이 되어 종종 찾아가 기도하였지만 제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늘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만 자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끼니도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문제인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알았다면 제가 더 돌봐주면서 지지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랬지 않아서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집안일을 더 신경 쓰고 도와준다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었죠. 아들과도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힘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일에 열중해야 한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며느리를 보게 되어도 답답하고 걱정되던 저에게는 아들이 그녀를 보는 모습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더욱 많은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었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상태에 빠진 며느리가 결국 혼자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휴가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려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마자 발로 똑똑 차올라 앉아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툭툭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알약들과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다리가 이미 풀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결국 눈을 뜨지 않고 편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며느리를 보내며 저는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 아들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도리어 덤덤하더군요. 슬퍼하기보다는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전 슬픔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면 을의 장례를 다 지르고 아들 집에 있는 며느리의 물건을 정리할 때 전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버티고 있는 아들이 힘겨울 것이라고. 아들에게 제가 되신 며느리의 유분을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괜히 사마가 물건 보면 더 힘들 테니 엄마가 대강 정리하마 너는 엄마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으면 될 것 같군. 야. 라고 말하고 아들 집에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천천히 며느리의 물건을 살펴보았어요. 일만 하고 지내서 그런지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없이 초라한 모습들만 방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아들 대신 제가 정리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을 아들이 본다면 아마 좌절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옷장 서랍에 있는 면으로 옷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금세 바닥이 보였어요. 그런데 맨 밑에 깔린 다섯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꺼내어 보니 다이어리 같은 것이었는데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날 그 다이어리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유품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들과 내가 달라졌을까요? 천천히 읽어내려간 며느리의 다이어리의 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한 아들이 되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온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부수고 던졌으며 술에서 깨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니 전과 달리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들면 사과를 하며 그러한 엔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며느리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좋다며 자주 다니던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며느리 앞에서 당당히 내연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우리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에게 아빠 없는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매달리며 가정을 지켜나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애절한 며느리에게 마음을 모두 주고 아들은 되려 그런 며느리가 지겹다며 술을 먹고 손직원까지 하며 난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불이다. 그 바람에 며느리가 다치게 되었고 초기 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결국 아이까지 유산되었습니다. 이 빗장 중간중간에도 아들은 술을 마시고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며느리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게 했고 이의를 안 듣겠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연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그 일기장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일기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손이 덜덜 떨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정말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짓을 한 것인지 믿기지 않았고 지난 시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왜 난 아들이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며느리와 아들이 왜 내게 모든 것을 숨기고 내 시력과 청각을 속여서 거짓말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얼굴이 두 개였다는 것이요. 생각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전 정지를 가다듬고 며느리의 다이어리를 챙겨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며느리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사실인지 물었죠. 너, 사마이가 쓴 한계 장소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니? 라고 물었고 아들은 일기장을 넘겨보며 읽고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알텐이라고 적혀 있어. 더군요. 전 그런 아들의 태도를 통해 일기장 속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간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희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니?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했는데. 아버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좋은 것도 아닌 것을 행하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큰 것도 모르고 그러한 불쌍한 일을 그토록 가하며 이런 말이야? 흔한 것도 모르면서 그러한 비참한 일을 자식을 통해 저질러낸다니 이런 말은 정말 아프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이 어쩜 문추후 스쿨하고 말하며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마자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이 들고 마음이 차분해지자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 의심스러웠다.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도 홀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몰아간 것은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도 떠나게 한 아들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전 며느리가 쓴 다이어리 속 일기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요청했어요. 나는 그동안 내 아들이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어머니처럼 보인다.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잘 자라준 아들을 대견스러웠다. 였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 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빼닮은 아들이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시간을 견디는 며느리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지 말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망이라도 가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며 제게 내색조차 없었던 며느리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며느리는 제게 여러 번의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며느리를 외면한 거라 생각하니 스스로가 참 용서가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한없이 착하고 외초로 나이를 더 살펴보고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터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았는지 결국 힘들다는 며느리에 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아들은 어떻게 자식을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냐며 저를 원망한 더군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의심해? 내가 술 먹고 좀 때렸다고 날 살인범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생 살기 싫어. 치가 자살한 곳을 왜 내 탓을 하느냐고 라고 제게 악을 쓰나듯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더라도 전 아들을 신고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끌어들인 것도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평생을 며느리에게 속죄함을 살겠지만 못난 아들도 제게서 마음을 이어받아 죄를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식을 신고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하실지 몰라도 제 자식이 때문에 한없이 못난 써도 제 자식이 때문에 어미로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못난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풀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며 사리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단 이루어진 협박, 폭행,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여 일어난 유산에 대한 죄가 인정돼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범인 것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게 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기회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며 재미 연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제가 계속 아들을 설득하고 보듬어준다면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아들도 깊이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더 현명하게 아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